당신은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척 웃고 있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현관불도 켜지 않았다. 그냥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없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게 오늘이었다. 그리고 그게 어제였고 그제였고 한 달 전이었고 1년 전이었다. 당신은 아마 이 영상을 켜면서도 별 기대가 없었을 것이다. 그냥 뭔가 틀어놓고 싶었을 것이다. 혼자인 것이 너무 선명해지지 않도록. 기억나는가?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가? 아무것도 몰랐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냥 앞사람 뒤를 따라갔다. 버스를 탔고 회사에 갔고 일을 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확인했다. 숫자를 보면서 잠깐 안도했다. 그리고 다음 달이 왔다. 또 일했다. 당신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새벽 5시에 눈을 뜬 날이 몇 번이었는가? 몸이 안 좋아도 출근했던 날이 몇 번이었는가?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참고 버텼던 날이 몇 번이었는가? 세어보려 해도 셀 수가 없다. 당신은 쉼없이 달려왔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새벽에 혼자 밥을 먹던 날이 있었다. 라면 하나 끓여서 싱크대 앞에 서서 먹었다. 앉을 시간도 아까웠다. 빨리 먹고 나가야 했다. 그 장면이 아직 기억나는가? 당신은 그때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 잠깐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보자. 당신은 정말 많이 버텨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버스 안에서였을 수도 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퇴근길 가로등 아래에서였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 잠깐 발걸음이 멈췄다. 당신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걸었다. 집에 갔다.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다음날 또 출근했다. 질문은 서랍 속에 넣어뒀다. 열어볼 시간이 없었다. 가족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은 가족을 위해 산 사람이다. 부모님이 있었다. 형제가 있었다. 배우자가 있었다. 자식이 생겼다. 그 순서대로 당신의 무게가 쌓였다. 부모님이 아프셨던 날을 기억하는가?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그 시간. 흰 벽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무서웠다. 하지만 무서운 내색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흔들리면 안 됐다.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했다. 그래서 참았다. 그게 당신의 삶이었다. 자식들 학원비를 보내던 밤이 있었다. 통장 잔고가 빠듯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맞출까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식들은 그걸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당신이 알아서 했다. 그게 부모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 힘들어라고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적어도 가족 앞에서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아왔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웃으면서 음식을 차렸다. 피곤했지만 티 내지 않았다. 모두가 돌아간 뒤 혼자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 뒤에서 잠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서야 조금 힘이 빠졌다. 당신은 그 순간을 알고 있다. 그 고요함을 알고 있다. 설거지 물이 뜨겁지 않아도 그냥 손을 담그고 있던 그 느낌.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당신은 잠깐 당신이었다. 그 순간이 아마 하루 중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외로움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걸 안다. 외롭다는 말은 쉽게 하기 어렵다. 나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세어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둘 멀어졌다. 다들 바쁘게 살았다.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사이가 됐다. 당신도 그랬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혼자 밥을 먹다가 이상하게 목이 메는 순간이 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밥을 먹다가 당신은 그 순간을 알 것이다. 잠깐. 그 감정 이상한 게 아니다. 그건 당신이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증거다. 전화기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전화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뭐 별일도 아닌데 괜히 패 끼치는 것 같고 나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참는다. 당신은 연락도 잘 못한다. 먼저 연락하는 게 어색해졌다. 언제부터인지 그게 어려워졌다.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기쁘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조용해진 집 안에서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했던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당신은 그 소리가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이불을 펼쳤다. 아무 말도 없이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은 어느 날 거울을 봤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이게 나인가? 흰머리가 들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다. 전에는 그냥 뛰어 올라갔는데 무릎이 아팠다. 허리가 뻐근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다. 당신은 그걸 느끼면서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조금 무서웠다.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게,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게, 그런데 뭘 놓쳤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언젠가는 해봐야지 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계속 미뤄졌다. 일이 바빠서, 아이들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몸이 안 좋아서, 때가 되면 하겠다고.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은 그 생각을 가끔 한다. 한밤중에, 조용한 새벽에, 괜찮다. 후회는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뜻이다. 후회라는 감정은 나쁜 게 아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바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살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이 후회한다는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직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당신은 지금도 뭔가를 원하고 있다. 그게 크지 않아도 된다. 내일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전화 한 통, 날 알아봐주는 눈빛 하나. 당신은 아직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이런 말을 만났다. 조용하고 짧고 그런데 오래 마음에 남는 말이었다. 아나이스 닌이라는 작가의 말이었다. 20세기를 살았던 여성이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아나이스 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평화를 얻으려면 싸워야 한다거나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거나 포기해야 한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다.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단 한 줄이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오래 마음 안에서 움직였다.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진짜 이해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아나이스니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아버지가 가족을 두고 떠났다. 그 상처는 오래갔다. 그녀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글을 썼다. 자기 안의 감정을 들여다봤다. 왜 이렇게 아픈지를 이해하려 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다. 이해한다는 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나는 이걸 참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것. 그게 이해의 시작이다.
이 말이 당신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잠깐 생각해보자. 이제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평생 많은 것을 이해하려 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 했다. 가난했던 시절을 이해하려 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뜻대로 안 됐던 것들을 이해하려 했다. 배우자와 싸운 날 밤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잠을 못 이뤘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다. 방 안이 캄캄했다.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서러웠다. 가까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건지. 같이 오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건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또 눈을 감았다. 자식 이야기도 해보자.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살 때가 있었다. 당신이 원하던 길을 가지 않았다. 걱정이 됐다. 답답했다. 때로는 화가 났다. 그런데 그 화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저 아이가 괜찮을까? 저 아이가 행복할까? 당신은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표현이 서툴렀다. 그래서 잔소리가 됐다. 그래서 싸움이 됐다. 당신도 답답했다. 왜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저 아이는 모를까? 그 간격이 너무 컸다. 잠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많은 걸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냥 느껴도 된다. 직장 이야기도 있다. 모시던 상사가 있었다. 이해가 안 됐다.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왜 저렇게 대하는지. 그냥 참았다. 이해가 안 돼도 참았다. 그게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몸이 무거웠다. 밥맛이 없었다. 가족한테 괜히 짜증을 냈다. 그게 쌓였다. 오래 쌓였다. 그런데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그 상황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았을 것이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무서웠을 것이다. 그걸 알아야 당신이 편해진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이해는 약한 게 아니다. 이해는 용기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어렵다면 그게 정상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이해하려 했지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선택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고개를 돌렸다. 바빠서, 귀찮아서, 무서워서. 당신은 어쩌면 평생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 앉은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항상 뭔가를 하면서 살았다. 일하면서, 밥 차리면서, 걱정하면서, 버티면서. 그 바쁨 속에서 당신 자신은 어디 있었는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이다. 천천히 가도 된다. 아나이스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가슴에 꽂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날이 있었을 것이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 날이 있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한 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선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잠깐 생각해보자.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버텨온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많이 모자라고 나는 더 잘했어야 했는데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많은 사람들이 후자 쪽에서 살고 있다. 나는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더 나은 부모였어야 했는데, 나는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속에 있다. 오래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을 조금씩 깎아왔다.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그 말을 먼저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때 내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걸.
그 상황에서 내가 한 최선이 그것이었다는 걸 이해해주는 것. 자신을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당신이 지쳐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던 그 저녁. 그건 게으른 게 아니었다. 그건 하루를 다 써버린 것이었다. 당신이 가족한테 짜증냈던 그 순간. 그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그건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자식한테 잔소리를 했던 것. 그건 간섭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당신이 연락을 못했던 것. 그건 냉담한 게 아니었다. 그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었다. 당신이 꿈을 포기한 것. 그건 포기가 아니었다. 그건 가족을 먼저 선택한 것이었다.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해온 일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그때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당신이 해온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걸 이해해주자. 스스로에게. 평화를 원한다면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이 이제 다르게 들리는가? 평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어딘가 좋은 곳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더 많은 돈이 생겨야 오는 게 아니다. 자식들이 잘 돼야 오는 게 아니다. 평화는 이해에서 온다. 상대를 이해할 때, 상황을 이해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버텨왔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풀린다. 그게 평화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새벽에 혼자 밥 먹던 날이 있었다. 당신은 버텼다. 통장 잔고가 빠듯하던 달이 있었다. 당신은 버텼다. 몸이 안 좋아도 출근해야 했던 날이 있었다. 당신은 버텼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시간이 있었다. 당신은 버텼다. 자식들 학원비를 보내고 남은 게 없던 밤이 있었다. 당신은 버텼다. 가족한테 말 못하고 혼자 사귄 날이 있었다. 당신은 버텼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버텼다. 쉬고 싶었는데 쉬지 못해도 당신은 버텼다. 외로웠는데 외롭다고 말하지 못해도 당신은 버텼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도.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됐다. 지금의 당신은 수십 년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온 사람이다. 넘어진 적도 있었다. 주저앉은 적도 있었다. 눈물이 났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일어났다. 그게 당신이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이다. 그 사실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세월도 나이도 누구도.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당신 안에 있다. 단단하게. 이제 이해해주자. 그 모든 날들을, 그 모든 선택들을, 그 모든 참음들을 당신이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는 걸. 그 이해가 쌓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진다. 짊어지고 왔던 짐이 조금씩 내려진다. 그게 평화의 시작이다. 아나이스닌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오래전부터. 다만 몰랐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 당신은 충분히 해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됐다. 모든 걸 잘하지 않아도 됐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온 것이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자. 혼자여도 괜찮다. 조용해도 괜찮다. 그 공간이 당신의 것이다. 따뜻한 것 하나 마시자. 오래 앉아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 그것만으로 된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된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그 이해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자.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많이 버텨왔다. 나는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 수 있다. 어색할 수 있다.
눈물이 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드디어 나오는 것이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